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4월 14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지원. 냉정하게 생각해봐. 놓친 네가 얼마나 더 산다고 거기다 몇 천만 원을 쏟아부어. 응급실 복도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내 엄마가 지금 죽을 수도 있다는데 그게 할 소리야? 솔직히 그냥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장모님한테도 나은 거야. 나 바쁘니까 끊을게. 뚜뚜뚜. 신우이 결혼식에 퇴직금 15년치를 털어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지원은 이 상식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복수를 하기로 다짐했죠. 5분 뒤 남편의 부재중 전화 33통. 지원은 전화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꺼버린 건 전화기가 아니라 그 집안과의 모든 인연이었다는 것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지원이 은행 창구에서 받아든 퇴직금 명세서에는 1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지원은 명세서를 접어 핸드백 안쪽 주머니에 넣고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곧장 향한 곳은 서울 한복판의 최고급 호텔 웨딩홀이었습니다. 넓은 로비에 들어서자 신우이 강유라가 웨딩 플래너와 함께 대관료 견적서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유라가 견적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올케. 왜 이렇게 늦어? 사람 목 빠지게 기다리게 만드네, 정말. 자, 이것 좀 봐. 여기 대관료만 3,500만 원이야. 여기에 생화 장식 좀 얹고 피로연 스테이크 코스 맞추면 5천만 원은 그냥 훌쩍 넘거든. 근데 뭐 올케 이번에 퇴직금 두둑하게 받았다며? 그걸로 결제하면 아주 딱이겠네. 안 그래? 지원이 견적서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훑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라야, 네가 몰라서 그러나 본데 이 금액이면 내 15년 퇴직금 거의 전부야. 이걸 다 결혼식 하루에 쓰겠다고? 유라가 기가 막힌다는 듯 웨딩 플래너 쪽으로 몸을 돌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유, 올케도 참. 나 평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이야. 남부럽지 않게는 치러야 할 거 아냐? 그리고 우리 오빠가 뭐라는 줄 알아? 걱정 마라. 우리 마누라 퇴직금 나오면 내 결혼식 하나는 기깔나게 해줄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오빠 체면도 있는데 올케가 이 정도는 싸야지. 지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그 떨림을 감추듯 핸드백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혼수는 또 얼마나 보려고? 유라가 기다렸다는 듯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첩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봐봐. 이 명품백이랑 다이아 시계는 이미 찜해놨어.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며느리가 제대로 된 혼수 하나는 해와야 시댁 식구들 앞에서 기 좀 펴고 산다고. 올케, 나 기 살려주는 셈 치고 시원하게 긁어줘. 응. 지원이 카드를 꺼내 웨딩 플래너에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제할게요. 카드 단말기가 승인음을 울리는 동안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새벽같이 출근하고 야근에 시달리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단 한 번의 결제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유라가 승인 문자를 확인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웨딩 플래너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야, 역시 우리 올케가 최고야. 나 이제 드레스 가봉하러 가야 하니까 먼저 간다. 수고해. 유라는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호텔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로비 소파에 혼자 남은 지원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가 떠올랐지만 전화를 받기도 전에 끊어졌습니다. 지원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한 번 더 걸자
낯선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지원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여기 응급실입니다. 어머니께서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급하게 이송 중이니까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지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걷히며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지원은 핸드백을 움켜쥐고 호텔 밖으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지원은 흰 커튼 사이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가느다란 손가락 끝이 파랗게 변해 있었죠. 담당 의사가 지원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보호자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상태가 아주 위중해요. 심장 혈관이 꽉 막혀서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오늘 밤 넘기기 어렵습니다. 1분 1초가 급해요. 지원이 의사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제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해서요. 의사가 클립보드에 적힌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술비에 중환자실 입원비 그리고 나중 치료비까지 다 합치면 최소 4천만 원은 넘게 나올 겁니다. 빨리 수납부터 하시고 사인해 주세요. 지원의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유라의 결혼식에 전부 쏟아부은 뒤였죠.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남편 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6번 울린 뒤에야 민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죠. 아이씨, 왜 자꾸 전화질이야? 나 지금 유라 결혼 축하한다고 피로연 파티 중이잖아. 바쁘니까 나중에 해. 지원이 목소리를 낮추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엄마가 지금 응급실에 실려왔어. 심장 수술 안 하면 돌아가신대. 수술비가 4천만 원이 넘는다는데 어떡해? 당장 돈이 없어.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이 피로 연장의 소란을 피해 비상계단으로 이동하는 발소리가 들렸죠. 4천? 야, 이지원. 너 제정신이야? 지금 그 큰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당신이 유라 결혼식에 내 퇴직금 쓰라고 했잖아. 내가 다 긁었단 말이야. 제발 우리 적금 들어놓은 거라도 깨자. 응? 엄마 살려야 할 거 아냐. 민석이 비상계단 난간을 탁 치며 코웃음을 치고 말을 잘랐습니다. 야, 너 진짜 현실 감각 없다. 냉정하게 좀 생각해봐. 장모님 연세가 몇인데? 이제 살 만큼 사셨잖아. 그 노인네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 생돈 몇 천만 원을 거기다 버려? 그 돈 있으면 우리 엄마 요양병원비 보태고 유라 가전제품 하나 더 사주는 게 훨씬 남는 장사지. 안 그래? 지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강민서? 너 지금 사람이니? 짐승도 자기 부모 죽는 앞에서는 안 그래. 내 엄마가 죽어간다는데 그게 할 소리야? 민석이 짜증스럽게 머리를 긁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진짜 시끄럽네. 야, 흥분하지 말고 머리를 굴려봐. 수술해봤자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셔.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도 그냥 이참에 편하게 가시는 게 본인한테도 복일 거다. 나 손님들 기다려. 끊어. 뚜뚜뚜. 통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지원은 스마트폰을 귀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응급실 복도의 흰 형광등 불빛 아래 지원의 두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등을 차가운 복도 벽에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지난 10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의 첫 입원 때 간병인비를 댄 것도 매달 VIP 병실료를 결제한 것도
유라의 대학 등록금을 낸 것도 모두 지원이었죠. 남편은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떨리던 손이 멈추었고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원은 스마트폰의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최 여사가 입원 중인 VIP 요양병원의 이번 달 결제 내역을 찾아 취소 버튼을 눌렀죠. 결제 취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알림이 뜨자 지원은 바로 간병인 파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최 여사 며느리 이지원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시어머니 담당 간병인 철수시키세요. 오늘부터 계약 해지입니다. 병원비도 끊었으니까 알아서들 하라고 하세요. 전화를 끊은 지원은 수납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비상금으로 남겨둔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끝까지 끌어올려 엄마의 수술비를 결제했습니다. 카드 단말기가 승인음을 울리는 순간 지원의 스마트폰 화면이 쉴 새 없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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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분 사이에 부재중 전화가 33통 쌓여 있었죠. 지원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스마트폰 옆면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검게 꺼졌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이동 침대 위에 엄마가 누워 있었습니다. 지원은 엄마의 마른 손을 꼭 잡고 수술실 앞까지 나란히 걸었습니다. 수술실에 붉은 불이 켜지고 무거운 철문이 닫히자 지원은 그 앞에 조용히 서서 문 위에 붉은 불빛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끝나자 지원은 병원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엄마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밤새 중환자실 앞 딱딱한 의자에서 뜬 눈으로 보낸 탓에 지원의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죠.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정면을 노려보는 최 여사, 그 옆에서 다리를 떨며 씩씩거리는 민석, 그리고 신혼여행 가방을 현관에 내팽개친 채 삿대질할 준비를 마친 유라였습니다. 지원이 현관문을 닫기도 전에 최 여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서 밤을 새고 들어오는 거야? 감히 시어머니 간병인을 빼놓고 카드를 끊어? 내가 병실에서 혼자 굴러떨어질 뻔했어. 최 여사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지원이 신발을 벗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 엄마가 어제 쓰러져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가 급해서 제가 가진 돈을 다 거기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최 여사가 테이블 위에 유리컵을 움켜쥐었습니다. 뭐? 수술비? 네 친정 엄마 하나 때문에 시어머니를 개취급한 거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년아. 최 여사가 물이 담긴 유리컵을 지원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돌렸지만 컵이 어깨를 스치며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물이 지원의 외투 소매를 적셨죠. 민석이 소파 팔걸이를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지원. 어머니한테 당장 무릎 꿇고 빌어. 네가 뭔데 감히 어머니 병원비를 맘대로 끊어? 지원이 젖은 소매를 털며 민석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뭔데? 그 돈 전부 내 월급에서 나간 거잖아.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 병원비를 낸 적 있어? 민석의 미간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원 앞으로 성큼 다가오며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따지자는 거야? 좋아. 그러면 나도 할 말이 있어. 민석이 바지 뒷주머니에서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내 지원의 가슴팍에 밀어붙였습니다. 이혼 소송장이야. 네가 오늘 당장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사과 안 하면 나 진짜 소송 넣는다.
지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었습니다. 눈동자가 한 줄 한 줄을 따라 움직이더니 멈추었죠. 이게 뭐야? 이 아파트가 당신 기여분이라고? 이 집 계약금도 중도금도 잔금도 전부 내 이름으로 낸 건데? 민석이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장이 누군데? 내가 이 집에서 가장 노릇하면서 살았으니까 당연히 내 기여분이 높지. 아, 유라 신혼집 전세금도 마찬가지야. 내 이름으로 된 건 아니지만 내 동생 집이니까 재산 분할 때 다 가져간다. 유라가 소파에서 일어나 지원 앞으로 다가오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옳게, 그리고 나한테도 할 말 있어. 결혼식 분위기 완전히 망쳤잖아. 오빠가 피로연 중간에 얼굴 싸매고 나가서 하객들이 수군수군했다고. 그게 다 옳게 때문이야. 지원이 유라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유라야, 나한테 지금 그 말을 할 수 있어? 내 퇴직금 15년치로 내 결혼식 치러줬잖아. 유라가 손을 허리에 올리며 눈을 치떴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아 참, 올케가 사준 명품백 있잖아. 그거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모델로 교환해와. 이번 주 안에. 지원의 손가락이 서류를 쥔 채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현관 옆 청소 도구함에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꺼내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조용히 쓸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가 민석의 팔을 잡아 끌며 씩 웃었습니다. 봐라, 겁이 난 거야. 쫄아가지고 말도 못하잖아. 민석이 최 여사의 손을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오늘 바로 병원에 다시 모셔다 드릴게요. 유라야, 너도 가방 챙겨. 엄마 먼저 병원 데려다 드리자. 유라가 거실 테이블 위에서 최 여사의 외투를 집어들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나 짐 먼저 차에 실을게. 세 사람은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최 여사가 문을 나서기 직전 지원을 흘겨보며 내뱉었죠. 병원비 다시 안 대놓으면 그때는 네 친정엄마 병실에 찾아가서 한바탕 뒤집어 놓을 테니까 각오해라.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유리 파편을 줍던 지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지원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원이 먼저 향한 곳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현관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하고 스마트 도어록에 등록된 민석의 지문을 삭제해 달라고 말했죠. 네, 이지원 소유주님 확인되셨고요. 지문 등록 삭제와 비밀번호 변경 완료됐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현관문 앞에 선 지원은 새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해진 거실에서 지원은 소파에 앉지 않고 민석의 서재 앞에 섰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보니 민석의 직장 후배인 박 대리에게서 온 문자가 한 통 찍혀 있었죠. 형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석 선배가 회사에서 좀 수상한 일에 연루됐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지원은 문자를 다시 한번 읽은 뒤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 안쪽을 살폈습니다. 세 번째 서랍 깊숙한 곳에서 손끝에 종이 묶음이 걸렸습니다. 지원이 꺼내본 것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영수증 다발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스위트룸, 외제차 렌트 비용. 영수증 사이에 끼어 있던 호텔 숙박 내역서에는 송아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지원이 숙박 내역서를 손에 쥔 채 천천히 서재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원의 눈동자가 종이 위에 이름 석자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지원이 스마트폰을 들어
검색창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입력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친정엄마의 상태는 고비를 넘기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지원은 엄마가 입원 중에 필요한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가져오기 위해 엄마가 살던 낡은 다세대 주택을 찾았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돌아 건물 입구에 다다르자 우편함에 빼곡하게 쌓인 우편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원이 녹슨 우편함 뚜껑을 열고 우편물을 한아름 꺼냈습니다. 전단지와 고지서 사이로 정부 마크가 찍힌 두툼한 등기 우편물 여러 개가 섞여 있었죠. 지원이 계단에 걸터 앉아 등기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에는 신도시 개발사업구역 최종 확정고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수십 년 전에 버려진 땅이라며 헐값에 사두었던 외곽의 야산 일대가 대규모 상업지구와 교통중심지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지원의 눈이 두 번째 서류에서 멈추었습니다. 토지보상금 산정 내역서였습니다. 확정보상금액란에 찍힌 숫자는 50억 원. 그 아래에는 토지 소유자와 유일한 법적 대리인으로 엄마의 이름과 지원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이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몇 번이고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50억이라는 금액은 변하지 않았죠. 지원이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고 핸드백 깊숙이 집어넣는 순간 골목 입구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급정거하며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민석이 내렸습니다. 민석의 뒤를 따라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자가 함께 내렸죠. 민석이 지원을 발견하고 성큼성큼 다가오며 접힌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지원, 딱 좋은 데서 만났네. 여기 협의 이혼 신청서랑 재산 포기 각서야. 도장 찍어.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민석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뭐? 민석 뒤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강민석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지원 씨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준비한 자료를 꺼내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지원 씨는 현재 직장을 그만둔 상태고 친정 어머니의 병원비로 큰 빚을 지셨죠. 이 상황에서 재산 다툼을 하시면 이지원 씨한테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합의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원이 변호사의 서류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요? 이 집도 아파트도 시누이 전세금도 전부 제 돈으로 마련했는데 제가 포기하는 게 현명하다고요? 민석이 지원의 말을 자르며 서류를 지원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야, 길게 끌지 말고 그냥 도장 찍어. 네가 버틸 돈이 어디 있어? 빚더미에 앉아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지원이 민석의 손에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지원은 서류를 위에서 아래까지 한번 훑더니 양손으로 잡아 한가운데를 찢었습니다. 찢어진 종이를 다시 찢고 또다시 찢어 민석의 얼굴 앞에 뿌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민석의 어깨와 머리 위로 흩날렸습니다. 민석의 두 눈이 커지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지원이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며 민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혼은 내가 먼저 청구할 거야. 당신이 숨겨둔 더러운 짓거리 전부 다 법정에서 밝혀줄 테니까 기다려.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석이 오른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골목 안쪽에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와 민석의 바로 옆에 멈춰 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기도 전에 앞좌석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자 두 명이 내렸습니다. 검은 양복에 이어피스를 끼고 있는 경호원들이었죠. 경호원들이 길을 열자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감색 양복에 넥타이 하나, 흐트러짐 없는 차림이었습니다. 남자는 골목의 상황을 한눈에 훑더니 손을 들어 올린 채 굳어있는 민석에게 시선을 고정했죠. 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치켜든 오른손이 허공에서 덜덜 떨리더니 힘없이 내려왔습니다. 한 대표님? 민석이 반사적으로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했습니다. DH그룹의 대표이사 한태호였습니다. 태호는 민석의 인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태호가 민석을 지나쳐 지원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지원 씨 맞으시죠? 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태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실례지만 저한테 무슨 일이시죠? 태호가 안쪽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정중하게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DH그룹 대표 한태호입니다. 이전에 저희 협력사 기획팀장으로 계셨던 이지원 씨 맞죠? 지원이 명함을 받아들며 태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기억하고 계셨군요. 태호가 고개를 살짝 돌려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이 허리를 굽힌 채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죠. 강민석 과장의 중대한 사내 비리 건으로 이지원 씨와 긴히 상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리를 옮기시죠.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태호가 민석에게 시선도 주지 않은 채 경호원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민석과 민석의 변호사 사이를 가로막듯 섰죠. 태호가 지원에게 차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이 핸드백 끈을 고쳐 잡으며 태호의 차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경호원이 뒷문을 열었고 지원이 안으로 올라탔습니다. 태호가 뒤따라 탑승하자 문이 닫혔죠. 세단이 소리 없이 출발했습니다. 골목에 남겨진 민석은 멀어지는 차 번호판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민석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강 과장님, 대표이사가 직접 나왔다는 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민석이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변호사의 말을 잘랐습니다. 닥쳐. 민석의 외침이 좁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찢어진 협의이혼 신청서 조각들이 골목 바닥 위에서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차는 도심 한복판의 최고급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곳은 일반 투숙객은 출입할 수 없는 꼭대기층의 프라이빗 룸이었죠. 넓은 방 한가운데 놓인 원목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호가 의자를 당겨 지원에게 권하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원이 물잔을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 대표님, 남편의 사내 비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호가 서류 봉투의 끈을 풀며 대답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석 과장이 지난 2년 동안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법인 카드를 돌려서 회사 돈 수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태호가 봉투 안에서 첫 번째 서류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건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이 두 군데로 흘러들어갔는데 하나는 최 여사님이 계신 VIP 요양병원 결제 계좌입니다. 지원이 거래 내역서 위의 숫자들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따라 읽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빠져나간 금액 옆에 요양병원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어머님 병원비를 회사 돈으로 냈다는 뜻입니까?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두 번째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나머지 돈은 여기로 갔습니다. 지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고급 외제차 렌트 계약서, 백화점 명품관 결제 내역,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모든 수신인 란에 송아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의 서재에서 발견한 호텔 숙박 내역서에 그 이름이었죠. 태호가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사진 캡처본 여러 장이었습니다. 이건 송아름이라는 여성의 개인 게시물입니다. 저희 감사팀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지원이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해외 리조트 수영장에서 민석과 나란히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는 사진. 마지막 사진에서 지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송아름의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찍은 사진이었는데 아래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예비 시어머님이 주신 선물. 며느리로 인정받았나 봐요. 지원이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원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할 만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뜬 지원의 눈빛은 가라앉아 있었죠. 한 대표님. 네. 저와 손잡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태호가 지원의 눈을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까? 지원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대표님은 강민석의 횡령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시고 저는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 기만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표님의 내부 감사 자료를 제 소송 증거로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저는 강민석이 숨겨둔 차명 계좌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경로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태호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지원 씨가 자금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원이 핸드백에서 민석의 서재에서 가져온 영수증 다발과 숙박 내역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민석은 제가 모르는 줄 알고 서재에 증거를 고스란히 남겨뒀습니다. 저도 10년 넘게 기획 업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숫자 읽는 건 자신 있습니다. 태호가 지원이 내놓은 영수증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 저희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원이 태호의 손을 잡고 악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원 문이 열리자마자 지원은 태호가 소개한 변호사와 함께 접수 창구 앞에 섰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하나씩 창구에 밀어 넣었죠. 강민석 명의의 전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입니다. 여기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도 함께 접수합니다. 접수 확인증을 받아든 지원은 법원을 나와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대출 담당 직원 앞에 앉은 지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신우이 강유라의 신혼집 전세금 대출을 해줬는데 오늘 이 대출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지 처리하면 전세금 반환 요청이 집주인에게 바로 나갑니다. 세입자에게도 퇴거 안내가 가고요. 진행할까요? 네, 진행해 주세요. 지원은 해지 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곧이어 지원은 같은 은행의 VIP 전담 지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점장이 직접 문을 열고 지원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원이 핸드백에서 50억 원의 토지 보상금 확정 통지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점장이 통지서를 읽더니 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 보상금 확정 통지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가능한 한 최대 금액으로 부탁드립니다. 지점장이 통지서를 몇 번이고 확인하더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정부 확정 보상금이니 담보 가치가 충분합니다. 수십억 원까지 즉시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대출 서류에 서명을 마치자 지점장이 두 손으로 악수를 청하며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은행을 나선 지원은
미리 약속해둔 의류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세련된 감색 정장으로 갈아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올렸죠. 매장을 나서자 태호가 보낸 수행 비서가 차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원님,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지원이 차에 오르며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이 계신 요양병원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원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핸드백 안에 서류 봉투를 손으로 가만히 눌렀습니다. 봉투 안에는 민석의 횡령 증거, 송아름과의 내역, 그리고 최 여사가 받은 다이아몬드 반지 사진이 빠짐없이 들어 있었죠. 차가 요양병원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행비서가 문을 열자 지원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원은 정장 깃을 한번 바로잡고 요양병원 정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요양병원 로비에 들어선 지원은 안내 데스크를 지나쳐 곧장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막으려 했지만 지원이 핸드백에서 예금장고 증명서를 꺼내 내밀자 비서의 표정이 달라졌죠. 병원장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병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원이 증명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지원입니다. 이 병원의 상위 후원자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병원장이 증명서의 장고를 확인하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 이지원님. 이 정도 금액이시면 저희 병원 최상위 후원자 자격에 해당하십니다. 바로 등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후원자 등록 서류를 가져와 지원 앞에 펼쳤습니다. 지원이 서명을 마치자 병원장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죠. 혹시 병원 내에서 필요하신 일이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십시오. 지원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VIP 병동에 입원 중인 최 여사님 병실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병원장이 직접 앞장서서 엘리베이터를 눌렀습니다. VIP 병동 복도를 지나 최 여사의 병실 앞에 도착하자 안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수건이 축축하다고 했잖아. 마른 수건으로 다시 가져와. 최 여사가 간호사에게 수건을 집어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이 병실 문 손잡이를 잡고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최 여사가 침대 위에 반쯤 일어나 앉은 채 간호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최 여사의 눈이 지원을 발견하고 가늘어졌죠. 뭐야, 네가 왜 여기를 와? 지원이 병실 안으로 들어서며 간호사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잠시 나가 계셔도 될까요? 간호사가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원이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최 여사의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최 여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최 여사의 손이 멈추었죠. 이게 뭐야? 지원이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 민석이가 회사 돈을 빼돌린 거래 내역입니다. 어머님이 이 병실에서 VIP 대접을 받으신 그 돈, 전부 민석이가 회사에서 훔친 돈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서류를 손에 쥔 채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민석이가 회사 돈을? 아들이 돈을 잘 벌어서 효도하는 거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지원이 두 번째 서류 묶음을 집어 최 여사 앞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송아름이라는 20대 여자한테 쓴 돈입니다. 외제차 렌트비, 명품 쇼핑, 호텔 숙박. 전부 회사 돈으로 사줬더군요. 최 여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원이 마지막 사진 한 장을 최 여사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그 여자가 자기 게시물에 올린 사진입니다. 어머님이 주셨다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예비 시어머님한테 며느리로 인정받았다고 자랑했더군요.
최 여사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반지를 본 최 여사의 입이 벌어졌죠. 이건 내가 민석이한테 나중에 며느리 줄 거라고 맡겨놓은. 최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끊어졌습니다. 지원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반지는 제가 아니라 송아름이라는 여자 손가락에 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유리컵을 던지고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하실 때 아들은 그 여자한테 어머님의 반지를 끼워주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서류를 침대 위에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 다 네가 꾸며낸 거잖아. 민석이가 그럴 리가 없어. 지원이 병실 문 쪽으로 걸어가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님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병실비가 더 이상 결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원이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병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병원장님, 최 여사님의 VIP 병실 비용은 지난달부터 미납 상태입니다. 제가 더 이상 결제할 의사가 없으니 퇴원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최 여사님 퇴원 준비 시작해 주세요. 최 여사가 침대에서 내려오며 지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곳이 감히 시어머니를 쫓아내. 민석아. 최 여사가 스마트폰을 더듬어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2명이 최 여사의 양팔을 부축해 병실 밖으로 안내했죠.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환자복 차림으로 병원 정문을 나선 최 여사가 주차장 턱에 주저앉았습니다. 최 여사의 입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죠. 병원 건물 맞은편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색 승합차 안에서 지원이 고용한 사설탐정이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반대편에서는 신우이 유라가 현관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보낸 퇴거 안내 문자를 확인한 유라는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저 강유라인데요. 전세 대출이 갑자기 해지됐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대출 명의자이신 이지원 님이 직접 해지 신청을 하셨습니다. 집주인분께 전세금 반환 요청이 이미 나간 상태고요. 세입자분은 퇴거 일정에 맞춰 이사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유라의 스마트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유라는 짐가방 2개를 끌고 택시를 잡아 시댁 본가로 향했습니다. 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유라는 거실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소파, 식탁. 집안의 가구와 가전 곳곳에 법원의 가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죠. 붉은 글씨가 찍힌 딱지들이 거실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냉장고에 붙은 딱지를 손으로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초췌한 얼굴의 민석이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거실로 들어섰죠. 오빠. 유라가 민석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 나 집에서 쫓겨났어. 그리고 여기 좀 봐. 집안의 딱지가 전부. 민석이 유라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소파 위에 붉은 딱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나 회사에서 잘렸어. 형사 고발한다더라. 유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또 열리며 환자복에 슬리퍼를 신은 최 여사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유라가 최 여사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최 여사가 거실의 붉은 딱지들을 보더니 벽을 짚고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죠. 그년이 다 한 짓이야, 그년이. 세 사람이 붉은 딱지로 뒤덮인 거실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가 회사 돈을 빼돌린 게 사실이야? 유라야, 지금 그게 중요해? 다 네 마누라 때문이잖아. 네가 잘 단속을 했어야지.
고함이 오가는 거실에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원이 태호의 경호원 2명과 함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지원에게 쏠렸습니다. 지원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민석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었던 송아름, 당신 차명 계좌에 남아있던 돈 전부 빼서 사라졌어. 연락도 안 될 거야. 민석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가 빠졌습니다. 민석이 무릎으로 기어와 지원의 바지 끝을 움켜쥐었습니다. 지원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제발 한 번만. 콧물과 눈물이 뒤섞인 민석의 얼굴을 지원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원이 민석의 손을 뿌리치고 핸드백에서 서류 2장을 꺼내 민석의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이혼 소장이야. 그리고 위자료 청구서. 법이 허락하는 최대 금액으로 청구했으니까 잘 읽어봐. 지원이 몸을 돌려 최 여사와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유라야. 이 집에 붙어 있는 딱지 함부로 떼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최 여사가 바닥에 앉은 채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라가 짐가방을 끌어안고 고개를 떨구었죠. 지원이 경호원들과 함께 현관을 나서며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닥에 엎드린 민석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젖은 눈가 사이로 이를 악문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졌죠. 집에서 쫓겨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역 앞 싸구려 모텔방 침대 위에 민석이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면도도 하지 않은 턱에 수염이 거먹게 올라와 있었고 눈 밑에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죠. 민석이 스마트폰을 들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 위에서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입술 한쪽이 비틀어지며 올라갔습니다. 민석이 작성한 글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DH그룹 한태호 대표, 말단 직원 아내와 불륜. 권력으로 가정 파탄낸 진실을 폭로합니다. 민석은 같은 내용의 글을 회사 내부 게시판에도 동시에 올렸습니다. 글에는 환자복을 입은 최 여사가 병원 밖에서 주저앉아 우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마치 지원이 최 여사를 억지로 끌어내는 것처럼 교묘하게 잘라붙인 사진이었죠. 그 아래에는 태호의 차에 오르는 지원의 뒷모습 사진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치 연인처럼 보이도록 각도를 조작한 합성 사진이었습니다. 민석이 게시 버튼을 누르고 스마트폰을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한태호, 이지원, 나만 망하면 되는 줄 알아? 같이 죽자. 민석의 입에서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친정엄마가 입원한 대학병원 1층 로비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최 여사가 접힌 천 뭉치를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고 뒤따라 유라가 비닐봉지에서 긴 나무 막대 2개를 꺼냈습니다. 최 여사가 천을 펼쳤습니다. 흰 천 위에 붉은 페인트로 쓴 글씨가 선명했죠. 돈에 미친 며느리가 늙은 시어머니를 길거리에 나앉게 했다. 최 여사와 유라가 나무 막대에 천을 묶어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로비 한가운데로 들어가 바닥에 드러누웠죠. 최 여사가 천장을 향해 2발을 버둥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지원, 이 나쁜 년아.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고 이 병원에서 편하게 엄마 간병이야?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유라가 옆에서 피켓을 흔들며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올케가 우리 엄마를 환자복 바람으로 내쫓았어요. 여러분 좀 봐주세요. 환자와 보호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혀를 차며 지나갔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구경꾼이 1명, 2명 모여들며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진짜 며느리한테 쫓겨난 거야? 병원에서 왜 저러고 있어? 환자복이면 진짜 병원에서 바로 쫓겨난 거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로비를 채웠습니다. 최 여사가 바닥에 누운 채 더 크게 울부짖었죠. 민서가, 엄마 이렇게 죽어. 며느리한테 밟혀서 죽어. 7층 병실에서 이 소란을 전해 들은 지원이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로비 입구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이 보였죠. 지원의 손이 침대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옆에서 산소 수치를 측정하고 있던 친정엄마가 지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지원아, 무슨 일이니? 지원이 엄마에게 고개를 돌리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좀 쉬고 계세요. 지원이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경호원 1명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보고했죠. 이지원님, 1층 로비에서 최 여사와 강유라 씨가 피켓을 들고 드러누워 있습니다. 보안팀이 맡고 있지만 자기가 환자라며 막무가내입니다. 지원이 이마를 손으로 짚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병실 앞에는 아무도 못 오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경호원이 병실 앞을 지키고 섰습니다. 지원은 복도 끝 창가에 기대어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직장인 익명 앱의 알림이 끝없이 쏟아지고 있었죠. 민석이 올린 게시글이 실시간 인기글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댓글 수백 개가 달려 있었고 대부분이 태호와 지원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표가 직원 아내를 빼앗아? 역겹다. 시어머니를 환자복 바람으로 내쫓은 며느리 실화? 사진 보면 불륜 확실한데. 지원이 스마트폰을 내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같은 시각 DH그룹 본사에서는 주가가 하락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임원진이 태호의 사무실로 몰려들어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죠. 한 대표, 이게 사실입니까? 직원 아내와의 관계가? 태호가 책상 위에 양손을 짚고 임원들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무근입니다. 강민석이 올린 글은 전부 조작입니다. 조작이든 아니든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고요. 태호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돈을 쥐어준 인터넷 언론 기자 서너 명이 카메라를 들고 병원 로비에 나타난 것이었죠. 민석이 기자들 앞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회사 대표와 손을 잡고 저와 어머니를 길거리에 내쫓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환자복 바람으로 병원에서 쫓겨나셨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이지원 씨와 한태호 대표의 관계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시어머니를 강제 퇴원시킨 건 사실입니까? 민석이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아내가 직접 병원에 찾아와서 어머니를 내쫓는 걸 병원 관계자들이 다 봤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기자 2명이 카메라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층 병실까지 올라온 기자들이 복도를 누비며 소리쳤죠. 이지원 씨 보호자분, 잠깐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경호원이 기자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는 환자 병동입니다. 촬영과 출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비켜주세요. 기자와 경호원이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원이 안쪽에서 엄마의 병실 문을 걸어 잠그고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복도의 소란이 문틈 사이로 밀려 들어왔죠. 침대 위에서 친정엄마가 지원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원아, 밖에서 왜 저렇게 시끄러운 거니?
지원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금방 조용해질 거예요. 지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문에 기댄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원의 스마트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태호였죠. 반격 준비 끝났습니다. 지금 바로 로비로 내려오십시오. 지원이 문자를 읽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엄마의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려 덮어주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요. 경호원분이 문 앞에 계시니까 걱정 마세요. 지원이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지원은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 한쪽 구석에 방송국 로고가 찍힌 중계 차량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죠. 차량 옆에서 태호가 보낸 수행 비서가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원님, 기자회견 준비 완료됐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차량 안에는 조명과 카메라가 세팅되어 있었고 태호가 소개한 로펌의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자리에 앉자 변호사가 서류 한 묶음을 건넸죠. 이지원 씨, 기자회견 순서대로 정리해뒀습니다. 천천히 사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원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의 DH그룹 본사 1층 로비였습니다. 거대한 벽면 전광판의 화면이 갑자기 전환되었죠. 전광판 위에 DH그룹 긴급공지, 강민석 전 과장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전면 반박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DH그룹 전 임직원의 업무용 메일함에 같은 제목의 메일이 일제히 수신되었습니다. 사무실 곳곳에서 메일을 열어본 직원들이 모니터 앞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죠. 태호가 공개한 첫 번째 자료는 민석의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전광판의 스피커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아름아, 이번 달에 차 렌트비 나갔지? 다음 달에는 그 가방 사줄게. 회사 카드로 처리하면 되니까 걱정 마.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빠, 진짜? 그 가방 800만 원짜리인데. 괜찮아? 800이 뭐가 대수야.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아, 그리고 어머니가 너 반지 하나 주신다고 했어. 며느리 줄 거라고 따로 빼놓으신 건데. 와, 어머님이 진짜 나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는 거야? 당연하지. 집에 있는 여자는 어차피 정리할 거니까. 본사 로비를 지나가던 직원들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전광판 앞에 하나둘 모여든 직원들이 입을 벌린 채 음성을 들었죠. 음성이 끝나자 화면이 전환되며 두 번째 자료가 나왔습니다. 민석과 송아름이 나란히 모텔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죠.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 민석의 법인 카드로 결제된 모텔 영수증이 나란히 띄워졌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회사 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두 갈래로 나뉘어 흘러가는 흐름도가 전광판에 크게 표시되었죠. 한쪽은 최 여사의 VIP 요양병원 결제 계좌, 다른 한쪽은 송아름 명의의 개인 계좌. 금액과 날짜가 하나하나 표시될 때마다 로비에 모인 직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횡령한 돈으로 불륜을 했다고? 블라인드에 올린 글이 전부 거짓말이었어? 사진도 합성이었구나.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블라인드 앱에 접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대학병원 1층 로비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온 지원이 로비 한가운데 마련된 임시 기자회견장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태호의 수행 비서가 마이크 앞에 의자를 놓고 지원을 안내했죠. 바닥에 드러누워 피켓을 흔들던 최 여사가 지원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 왔다. 전현이야. 시어머니를 길거리에 내쫓은 년. 지원은 최 여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은 지원이 서류를 펼치고 입을 열었죠. 저는 이지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지원을 향했습니다. 지원이 옆에 놓인 스피커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최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거사, 네가 뭔데 감히 눈을 들어. 시어머니 앞에서는 바닥을 보고 있어야지. 이 산 것이 쥐꼬리만한 월급쟁이 년이 돈 좀 번다고 건방져가지고. 욕설이 쏟아지는 사이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어머님, 때리지 마세요. 제발. 지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구경꾼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죠. 방금 전까지 최 여사의 눈물쇼에 혀를 차며 지원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원이 스피커를 끄고 두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녹음은 최 여사님이 VIP 병실에서 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을 때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가져온 자료는 경찰 수사 기록과 세무 자료입니다. 지원이 서류를 한 장씩 기자들 앞에 펼쳤습니다. 강민석의 횡령과 분류는 최소 2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상속받은 토지 보상금의 확정 시기는 불과 며칠 전입니다. 강민석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돈 때문에 남편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지원이 기자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DH그룹 한태호 대표님과 저는 강민석의 횡령 사건 피해자와 증인의 관계입니다. 강민석이 유포한 불륜 사진은 교묘하게 합성된 조작물입니다. 이에 대한 디지털 감정 결과서도 여기 있습니다. 지원이 감정 결과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가방에서 영수증 사본 뭉치를 꺼냈습니다.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최 여사와 유라 앞으로 걸어갔죠. 이건 제 퇴직금으로 결제한 내역입니다. 지원이 영수증 사본을 최 여사와 유라의 머리 위로 뿌렸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결제 영수증, VIP 라운지 이용 내역,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깔렸죠. 제 15년치 퇴직금으로 시누이 결혼식을 치러주고 어머님 명품 쇼핑을 대주고 매달 VIP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 친정엄마가 쓰러졌을 때 남편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원이 로비에 모인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노인네가 얼마나 더 산다고 거기에 돈을 쏟느냐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자기 어머니 요양병원비나 내자고 했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최 여사가 바닥에 누운 채 입을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유라가 피켓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렌즈가 지원해서 최 여사와 유라에게로 그리고 로비 입구에서 기자들 틈에 서 있던 민석에게로 향했죠. 강민석 씨, 횡령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내 연녀와의 관계가 사실입니까? 회사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낸 건 본인이 지시한 겁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민석에게 몰려갔습니다. 민석이 두 팔로 카메라를 밀치며 뒤로 물러섰죠. 아닙니다. 이건 전부 조작이에요. 저는 억울합니다. 민석이 기자들을 뿌리치고 로비 출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병원 정문의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문 앞에 서 있던 남자 두 명이 길을 막았습니다. 짧은 머리에 점퍼 차림의 두 사람이 허리춤에서 수첩과 신분증을 꺼내 민석의 얼굴 앞에 내밀었죠. 강민석 씨 맞으시죠? 경제범죄수사대입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함께 가시죠. 민석의 두 다리가 풀렸습니다. 형사 한 명이 민석의 양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로비 안에서 기자들이 쏟아져 나오며 플래시 이럴 거야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치를 터뜨렸죠. 민석이 고개를 떨군 채 형사들에게 이끌려 대기 중이던 수사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차량이 출발하자 기자들의 플래시가 뒤를 쫓았습니다. 로비 안에서는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 사본 위에 주저앉은 최 여사가 피켓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입술만 달싹거리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블라인드 앱에서는 사태가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올린 게시글 아래에 수백 개의 댓글이 새로 달리고 있었죠. 횡령범이 피해자인 척 여론몰이 한 거였네. 합성 사진으로 대표 불륜이라고? 이건 범죄 아냐? 아내 퇴직금 뺏어서 내 연녀한테 쓰고 시어머니 병원비도 회사 돈으로? 소시오패스다 진짜. 지원이 마이크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남은 서류를 정리하고 수행비서가 지원의 외투를 건넸죠. 로비 정문으로 태호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지원 앞에 멈춰서서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원 씨. 지원이 외투를 걸치며 대답했습니다. 한 대표님도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두 사람을 향해 다시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태호가 지원의 앞에 서서 카메라를 가려주며 출구 쪽으로 길을 열었죠. 지원이 로비를 빠져나가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정문 밖으로 쏟아지는 오후 햇살 아래 지원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형사부 법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죠. 피고인 강민석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있던 최 여사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유라가 최 여사의 팔을 붙잡았지만 최 여사는 앞줄 의자 등받이를 두 손으로 움켜쥔 채 고개를 떨구었죠. 피고인석에 선 민석이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청석 중간줄에 앉아있던 지원과 눈이 마주쳤죠. 민석의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달싹거렸지만 교도관 2명이 민석의 양팔을 잡고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민석의 뒷모습이 철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법정을 나선 지원은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변호사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위자료 판결도 확정됐고 횡령 변제금 청구도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강민석 측에서 갚아야 할 금액이 상당합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돌아서자 법원 정문 앞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옆에서 태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지원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죠.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지원이 짧게 대답하며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그날 이후 최 여사와 유라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자료와 횡령 변제금, 전세금 반환 빚이 겹겹이 쌓였죠.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최 여사와 유라가 마지막으로 짐을 끌고 들어간 곳은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반평짜리 부엌에 곰팡이가 핀 벽지, 햇빛이 들지 않는 작은 창문. 최 여사가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VIP 병실에서 누워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유라가 비닐봉지에서 컵라면 2개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 얘기 이제 그만해. 오늘도 식당 가서 일해야 돼. 유라는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설거지와 서빙을 했습니다. 손님이 국물을 쏟으며 유라를 불렀죠. 여기요, 이거 다시 가져와요. 미지근하잖아. 유라가 허리를 굽혀 그릇을 수거하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국물이 앞치마를 적셨지만 유라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여사는 새벽마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길을 돌았습니다. 버려진 박스와 폐지를 주워 리어카에 실었죠. 무릎이 시려 걸음이 느려질 때마다 최 여사는 발을 질질 끌며 다음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 외곽의 조용한 단독주택 앞마당에서는 지원의 친정엄마가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의료진의 전담 관리를 받으며 후유증 없이 건강을 되찾은 엄마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와 있었죠. 지원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원아, 왔니? 엄마, 오늘 날씨 좋다. 밖에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들어가서 쉬어. 엄마가 호스를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내 딸이 요즘 엄마 걱정만 하느라 바쁘구나. 지원이 엄마의 팔을 잡고 현관으로 안내하며 대답했습니다. 바쁜 건 이제부터예요. 엄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지원이 핸드백에서 두꺼운 서류 한 묶음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서류 첫 장에 여성 법적 자립 지원 사회적 기업 설립 인가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엄마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가정폭력이나 경제적으로 이용당한 여성들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지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원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엄마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지원이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사둔 그 땅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엄마가 다 해준 거예요. 엄마가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웃었습니다. 기업 출범식 당일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대형 컨벤션홀 무대 위에 지원이 올라섰습니다. 감색 정장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가슴에는 대표 명찰이 달려 있었죠. 객석을 가득 채운 관계자들과 취재진 앞에서 지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원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평범한 아내였고, 평범한 며느리였고,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15년을 일해서 모은 퇴직금을 시댁에 바치고, 매달 시어머니 병원비를 내고, 시누이 결혼 비용까지 치렀습니다. 지원이 잠시 숨을 고르며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정엄마가 쓰러졌을 때 남편은 노인네가 얼마나 더 산다고 돈을 쓰느냐고 했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처럼 참고 또 참다가 모든 것을 잃을 뻔한 분들이 이 나라에 많습니다. 이 기업은 그분들이 법적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지원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죠. 가장 앞줄 한가운데 자리에서 태호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시선은 단상 위의 지원에게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죠. 행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층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넓은 홀에 테이블 하나만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태호가 레스토랑 전체를 빌린 것이었습니다. 지원이 의자에 앉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넓은 곳을 통째로 빌리신 겁니까? 태호가 맞은편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웨이터가 와인 2잔을 놓고 물러났습니다. 태호가 잔을 들지 않고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지원 씨, 오늘 연설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태호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모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지원 씨가 만든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하려면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필요할 겁니다. 제가 그 자리를 맡고 싶습니다. 지원이 태호의 눈을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사업 파트너요? 태호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업 파트너이자 평생의 동반자로요. 태호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원이 태호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6개월 전 응급실 복도에서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전화 33통을 무시하고 스마트폰 전원을 꺼버렸던 그 순간. 그때의 지원과 지금의 지원은 같은 사람이었지만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태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좋은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태호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원도 잔을 들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두 사람의 잔에 반짝이며 담겼습니다. 두 사람의 잔이 맞닿으며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원 씨의 통쾌하다 못해 머리가 띵할 이야기 잘 들으셨죠? 지원은 15년 동안 모은 퇴직금을 시누이 결혼식에 바치고 매달 시어머니 병원비를 내고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도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엄마가 쓰러졌을 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노인네가 얼마나 더 사느냐는 한마디였죠. 사람은 한번 마음이 돌아서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원이 끊은 건 간병인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시댁과의 모든 인연이었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한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받기만 하면서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끝은 결국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뭘 잃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퇴직금도 눈물도 인내심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헌신 위에 편하게 앉아있던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의자는 언제든 치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